이슈 토크입니다. 부산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합법화되자 일본 영사관 측이 도로 점용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부산 시민단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정부는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이번 사태 발단 배경을 살펴보고요. 관련 기관 또 단체 대응 계획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광역시의회 김민정 의원, 부산 결의하나 지은주 공동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녀상 도로 점용 허가 승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소녀상 설치가 4년 만에 드디어 합법화가 됐습니다. 일본 영사관 측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도로 점용 허가 승인을 받기까지 그동안 어떤 과정을 좀 거쳐왔는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날 소녀상이 건립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일본에서 아주 적극적인 철거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사가 일본 주일 대사가 일본 본국으로 소환당하기도 하고요. 예. 우리 정부를 통해서 철거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쓰레기 더미가 불법적인 쓰레기 더미가 소녀상 주위를 에워싸기도 하고 네네.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인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고요. 2016년 10월에 첫 소녀상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랬으나 부산시에서 그 조례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수차례 이제 개정이 진행이 되면서 네. 마침내 이제 소녀상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4년 동안 부산의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힘이 지금 결국은 소녀상 합법화를 이뤄내는 과정에 왔다. 시민들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방금 전 짚어주신 것처럼 2016년에 이제 소녀상 보호조례가 제정이 되고 여기까지 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이 소녀상 관련 조례 개정안을 부산시 의회에서 마련을 해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부산시의회가 이제 권력이 바뀌면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게 1월 4일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관리를 관에서 하게끔 만드는 조례를 만들었었고 네네. 두 번째 조례는 이 소녀상이 이 도로 위에 있는데 불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 도로 점용을 하는 것에 대한 합법화를 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도로 점용료라는 부분이 또 생긴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도로법에 의하면 관리의 주체가 명확하게 있는 거거나 아니면 관에 기부 체납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시민사회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기부 체납했을 때 지자체장이 바뀌는 문제와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었고 점용료 면제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 점용료 면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도로법에 넣을 것이냐 혹은 이 위안부상이 관련된 이 소녀상 관련된 이 조례에 넣을 것이냐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부산시에서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 안에 담는 게 좋겠다라는 그 결론을 내렸고 네. 저희가 7월에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영사관 측에서 이 허가 신청을 두고서 정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빈조야 한일 관계 네. 악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일본 영사관 측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요. 일단은 한일 관계 악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한일 관계 악화의 근원적인 거는 일본이 사죄 배상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빈 협약을 말씀드리면 소녀상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1m 남짓되는 작은 동상입니다. 네네. 그것이 어떻게 외교 공간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이 되지 않고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의 힘으로 모금으로 세워진 우리 땅에 세워진 자그마한 기념물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일본이 외교적 관례를 어기고 있다. 우리의 국민들의 뜻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체가 도로 점령 허가 취소라는 거를 요청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내정 간섭이죠. 내정 간섭이고 말 그대로 적반하장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일본 영사관 측에서 뭐 소녀상 문제 삼는 일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던 일인데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화를 내는 그런 입장은 정부의 입장, 뭐 국토부의 네네.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제의 요청을 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견인지 정부에는 어떤 의견인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지금 저희 의회에 이 제의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조례에 대한 다시 심의를 해달라고 예, 이제 예. 의회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기간이 15일이고요. 예. 그런데 저희는 15일 날 공포가 됐고 국토부에서 16일 날 다음 날 이 제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도로 점령 허가를 하고 면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서로에 대한 이견 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이게 외교부, 행안부, 여가부 그리고 국토부 네 군데에서 다 의견이 온 거였어요. 예,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희 입법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머님 역대급이에요.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라고 할 정도로 정부에서 이 정도로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이게 지방자치권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침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 얻은 부분에 있어서는 외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외교 라인을 움직여서 아마 정부 부처에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공포가 되었고 이 조례는 이미 합법화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주권 국가이고 또 일본이 해야 될 바를 해야 저희가 서로 상호간에 배려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배려는 일방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국토부나 정부의 입장은 점용로 면제가 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이번 결정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일본 측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부처에서 뭐 지자체 또 시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시민단체에서는 그렇다면 뭐 정부의 이런 대응이랄까요, 입장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소녀상을 세웠던 취지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분노해서 소녀상을 세웠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왜 우리 정부가 앞서서 피해자들을 어쨌든 지지하고 그다음 피해자들의 사죄 배상을 받는데 앞장서야 될 정부가 네. 오히려 더 굴욕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화가 난 건데 지금 이번 조치도 저는 좀 비슷한 느낌으로 좀 와닿는다고 보고요. 네. 되려 시민들이 앞장서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것에 정부가 더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저희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해서 네네.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지소미아 중단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당시 일본은 명확한 약속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연장을 우리 정부가 해주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다시 이 문제가 저는 하반기에 뜨거운 감자로 나올 거라고 봐지고요. 결국은 이 정부가 어떤 입장에서 일본과의 이 과거사 청사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되는가는 저는 국민들을 믿고 당당하게 네네. 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대한 촛불 국민들의 실망을 안겨주는 일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부가 말씀드리고 조금 더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예, 된다. 예. 이전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여야 되겠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재점화가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뭐 지소미아 이야기도 하셨고 이전 사건들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과는 어쨌든 반응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분위기랄까요, 뭐 여론이랄까요, 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의회가 권력이 바뀌면서 사실 이런 조례도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간 것이고 또 저희 정부가 모든 관료들이 또 한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 입장을 또 일견 생각해 보면 아마도 외교적 입장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믿고 간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고 네.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저희는 언제나 국민들 옆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정부 부처에서도 저한테 국토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예. 근데 의원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4개 부처에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같은 당에 국토부에 계시는 저희 당 의원님께서도 그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권력이라든지 혹은 그 소녀상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의미를 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같이 손발을 맞춰서 간다면 충분히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정부 부처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의 이 일본 불매 운동을 통해서 또 국민들의 힘이 또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국민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많은 관심을 좀 갖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소녀상 같은 경우를 뭐 정치적인 뭐 상징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어쨌든 이런 인식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었고 또 이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위안부 운동이 그러니까 8월 14일이 기림일인데요. 네네. 위안부 운동이 최초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게 1990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평화의 소녀상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네네. 그렇게 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했던 좀 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과 수요시가 실제로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본이 왜 지금까지 사죄 배상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알게 된 좀 계기가 됐고요. 네. 저희가 소녀상을 세워가는 과정 그리고 지켜가는 과정 그리고 그게 방문하는 분들에게 소녀상의 의미를 해설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작년에 불매운동을 만들었던 큰 밑불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소녀상 은 대단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큰 힘? 그래서 지금 부산의 일본 영사관 소녀상에는 청소년들도 많이 찾아오는데요. 네네. 실제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훌륭한 평화인권의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그런 의미가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을 네. 통해서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물론 대면해서 설명하고 뭐 이야기 나눠보고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의 활동으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세워진 뒤 지금 4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분들, 지인분들 아니면 모임의 분들을 그 소녀상에 데려가서 같이 안내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의 영상이라든가 예, 예. 뭐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방문해서 해설하는 교육이라든가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끊임없이 지금에 나서고 있는 일본이 사죄 배상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교육과 해설 이런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네. 영상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에 가면 이걸 네. 볼 수 있는지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영상을 활발하게 하진 않는데요. 네. 부산 결의하나 채널에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네네. 또 이 부분이 네네. 업데이트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네. 또 공유하고 또 느끼는 것도 많을 거고요. 인식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구청에서는 일본 영사관이 이렇게 취소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취소할 생각이 없다. 우린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긴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정부 또 부산시 의회 여러 가지 자치단체들 뭐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좀 직접적인 활동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사실 저희가 기림의 날도 그렇고 할머니들이 그렸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자체에서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전시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활동도 할 것이고 사실 지킴이단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되긴 했지만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조례 안에 담아놔서 예. 예산으로 또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 늘 기억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활동들을 외교적으로 잘 풀어가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푸시를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서 외압을 받더라도 꿋꿋이 지켜나가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문제점도 있고 배상과 보상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기억하지 못한 저희가 아직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이제 저희가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는 유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좀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좀 어떤 노력들을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고 네. 화요일 날 바로 일본 총영사 규탄 기자회견을 네. 일본 영사관 앞에서 아주 뼈 있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수요일 날 저희가 기림일 수요 시위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물론 의원님도 오셨지만 노랑 우산과 그 보라 우산을 들고 한 50여 명 정도 시민들이 함께 기림일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해나갈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산시 의회와 동구청이 상당히 든든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시민사회가 더 힘을 모아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또 좀 떠오르는 게 지난해에 김복동 할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끝까지 싸워달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부 또 지자체 그리고 동구청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또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저희 지자체와 부산 시민들이 저는 좀 힘이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힘으로 합헌법까지 좀 이뤄냈고 저는 일본 총영사가 뭐 취소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지켜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외교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후대들에게 역사책에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질 것인가 생각해 보면 네네. 이런 일로 일본과의 대응 속에서 우리의 어쨌든 주권을 지켜내고
피해자의 할머니들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해야 될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모두가 함께 네. 일어나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4년 만에 소녀상 설치가 합법화되면서 일본 영사관 측에서는 이 도로 조명 허가 문제를 놓고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철회를 해달라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물론 외교적으로 원만한 해결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물론은 듭니다. 하지만 모두가 적절하게 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